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지난 12라운드 보니까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홈팀이 단 한 팀도 승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홈팬들 기분이 좀 꿀꿀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음주량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올 시즌 개막하고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기록까지 보니까 작년에 2라운드 때 딱 한 번 홈팀이 전패를 한 번 승리하지 못했더라고요. 전패는 아니죠. 그러니까 딱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보기 드문 기록이라는 거죠. 이번 13라운드 때는 홈팀이 어떻게 홈발을 누려서 홈팬들을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13라운드 프리뷰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8일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인천전입니다. 대전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재밌었죠? 2대 0으로 앞서 나가다 내리 3골을 허용하면서 리드를 내줬고요. 마지막 음라파의 동점골로 겨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대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FA컵 포에서 지금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서 한 골만 내주면서 버티는 힘이 생겼나 했는데 광주전에 이어서도 강원전에서도 먼저 선제골을 넣고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내려서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끌려다니고 이런 경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강원전 소득이 있었던 것은 어쨌든 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캡틴 이순민이 복귀전을 치렀다는 점, 그리고 젊은 자원들이 점점 힘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준규 이날 마수거리골 넣었고요. 정강민 선수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준규 활약 놀라울 정도인데요.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대전이 버티는 것은 B팀에서 올라온 선수들의 활약 덕분인데 이준규, 배서준에 이어서 정강민까지. 물론 뭐 정강민 선수는 이날 좀 골 이후로 경기력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를 위해서 올려서도 되겠다라는 믿음을 주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전은 계속해서 B팀 선수들 활용할 전망이고요. 대전은 기존의 부상자들이 여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가운데 호사가 이제 정상 훈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인천은 우울한 주말을 좀 보냈죠. 서울에 역전패를 당한 것도 당한 건데 물병 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선수단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마 인천 입장에서 중요한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경기력은 괜찮습니다. 전북전 승리 후에 이 김천전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잘해서 비겼고요. 서울전에서도 전반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았습니다. 예. 네. 퇴장 당한 후에도 나름 서울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도혁, 문지한 듀오가 이명주 공백 잘 메워주고 있고요. 다만 공격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제루소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다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체자가 없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스피드 스타인 김보섭이 복귀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인천은 신진호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즌 첫 맞대결은 인천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인천 최근 대전전 3연승인데 모두 2골차 승리라는 게 이채롭습니다. 두 팀은 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대전은 4월부터 득점한 경기는 모두 다 선제골이었습니다. 추가골까지 넣은 경기가 2승 1무였다는 점에서 선제골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역시 두 번째 골의 향방이 될 것 같고요. 인천은 원정에서 많이 넣고 많이 먹는 패턴이거든요. 특히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경기가 인천의 마지막 골로 승부가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마지막 골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전 지난 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김승대, 인천에서는 제루소의 목까지 뛰어야 되는 무고사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제주전입니다. 김천 7경기 무패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전에서 막판 연속 실점으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직접 울산전에서는 반대로 막판 득점으로 무승부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지만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승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김천은 최근 들어서 김민덕, 서민우, 김대원, 이진용, 박수일 이렇게 좀 신병들의 활용도가 좀 높아지면서 전역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7월 15일 제대한 선수들은 6월 1일 이후에 이제 각자 휴가 일정을 가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질 수 있거든요. 늘 그랬죠. 네. 그래서 남은 5월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김천입니다. 부상자는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상민, 김재호, 김동현 출전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장기 부상자였던 서울 이상민은요 이제 훈련에 복귀했다고 해요. 물론 출전까지는 아직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돌아올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기현은 지금 골반이 안 좋고 박수일은 아킬레스가 불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리그 4연패에 빠졌던 제주는 대구를 잡은 데 이어서 역전의 명수 포항을 상대로 막판 극장골로 승점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입니다. 부상자가 많아 정상적인 경기를 하기 힘든 상황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이는데 제주의 고민 역시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매 경기 한 골씩을 기록 중인데 공격수 쪽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김태환, 이탈로 뭐 이런 선수들 지금 수비 쪽에서 터진 골로 버티고 있는데 역시 유리나 서진수, 뭐 헤이스 같은 선수들에서 득점이 나와야 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거든요. 올 시즌 제주 기대 득점값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예, 학범수의 고민이 이어질 것 같고요. 기존에 일단 임채민, 구자철, 연재훈, 제갈재민은 여전히 부상 중인 가운데 진성욱과 김건웅이 복귀를 합니다. 굉장히 희소식일 텐데 진성욱이 공격진 한 자리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중원도 이탈로와 호흡이 괜찮았던 김건웅의 복귀로 학범순이 한시를 놓게 됐습니다. 추가로 김주공이 지금 외부 제어를 마치고 14일날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출전은 어렵지만 공격진에서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 복귀를 목표로 몸 만들게 돌입할 예정이고요.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이 김천이 까다로운 제주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는 2경기부터 4연패에 빠졌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서력이 하고 싶을 거예요. 김천은 4경기 연속 무실점 후에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인데 지금 변화에 따른 약간 조정 국면 같거든요. 처음에 그 김봉수, 박승욱 조합이 괜찮았는데 네. 거기가 좀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2경기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반 경기만에 소화했었던 스트라이커 유리를 키플레이어로 꼽고요. 김천에서는 제주가 측면 자원들의 고전을 했었던 만큼 김대원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9일 경기로 갑니다.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한 두 팀입니다. 먼저 두 감독, 김기동 감독과 박창현 감독의 인연부터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갓 입단한 시절 선후배로 포항에서 이제 먼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필드 플레이어 최다 출전에 도전했던 선수 말년엔 고참 선수와 포항 코치로 그때 파리아스 때 그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선수와 감독 대행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같이 호흡을 했고 그때 뭐 FA컵, 리그컵 그리고 아침까지 우승을 하면서 좋은 아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K리그에서 이제 감독 대 감독으로 네, 지략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뭐 서로의 성격, 뭐 특징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기동 감독은 박찬현 감독 부임 이후에 달라진 대구 스타일을 보면서 아마도 박 선배답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박찬현 감독이 짧게나마 감독 대행을 할 때 파리아스 감독의 스틸타카 그런 공격적인 색깔을 드러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홍익대 시절에도 비슷한 전술을 추구했다는 걸 아마 김기동 감독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양 팀이 지난 4월 대파에서 맞붙었을 때와는 경기 양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스코어가 0대 0이었거든요. 아마 이날은 조금 더 치고받는 스코어가 좀 나오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전임 감독 시절에 8경기에서 5골 그런데 현 박찬현 감독 부임 이후에 4경기에서 6골 네, 기대 득점 역시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지난 인천전에서 따로 공미를 두지 않는 투톱으로 나섰는데 뭐 압박은 뭐 잘된 부분이 있지만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3백을 쓰는 대구를 상대로 또 투톱을 밀고 갈지 아니면 기존대로 1류 원톱으로 나서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릴지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제 파룰세비치의 폼이 올해 유독 좋지 않아서 아마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데 이런 점도 참고할 것 같습니다. 링가드는 무릎 시술을 받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김기동 감독도 대구전 복귀를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할 수가 없는 게 오늘 15일에 연습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송 찍는 날짜가 15일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연습 경기 때 제가 연습 경기 참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다가 근데 연습 경기 때 이제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시술을 받았던 건데 이번 이 연습 경기에서 얼마나 테스트를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주말 경기 출전 여부가 결정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품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이제 나와야죠 이제. 네. 조영욱, 류재문, 술라카, 손승범 등은 복귀가 임박한 그런 상태지만 주말 경기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는 고재현이 지난 경기에서 한 템포 쉬어갔는데요. 부상이 아닌 만큼 이날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홍철 자리엔 박재현이 나서거나
아니면 최근에 포어 리베로로 출전 중인 황재현이 원래 자리인 우 윙백으로 가고 장성원이 왼쪽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요시노는 거의 유일한 지금 부상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징야가 돌아온 만큼 공격 전술 자체를 이번에도 세징야에 아마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홈 3연패 중인데 4경기 만에 상암벌에서 승리를 노리고요. 대구는 원정 5경기 만에 승리를 노립니다. 양팀 중에 한 팀이 만약 이날 이긴다면 시즌 첫 연승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윌리안, 대구 세징야로 하겠습니다. 저 브라질리안. 네, 윌리안은 지금 교체로만 4골을 넣으면서 정재희, 이승호와 함께 지금 특급 조커로 맹활약하고 있고요. 세징야는 복귀하자마자 어나더 클래스로 박창현 감독에게 데뷔승을 안긴 바 있습니다. 네, 울산과 광주 경기는 주중 경기가 있는 관계로 제가 따로 찍겠습니다. 19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5위 강원과 2위 울산의 맞대결입니다. 울산은 광주 원정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지난 6경기에서 5승 1무 흐름을 잘 타다가 끊긴 셈인데요. 작년에도 길게 연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2경기 연속 대량 실점하면서 못 이기고 그리고 다시 길게 연승하는 흐름이 시즌 초반에 나왔었는데 지금도 비슷해 보입니다. 5연승 뒤에 김천과 비기고 그리고 광주에 패배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김영권 선수의 실수가 재발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중거리 슛 2방에 당했습니다. 포백 앞 공간을 광주가 제대로 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 김천전까지 포함할 때 최근 3골이 모두 중거리 슛으로 실점을 했습니다. 어디서 울산 공략 족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많은 범위를 커버해주는 고승범의 빈자리가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고승범은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울산은 2경기 연속 2실점입니다. 3월에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그때도 실점이 많아서 승점을 많이 놓쳤었는데요. 그때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독이 김기희가 직접 돌아왔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변화를 줄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은 지난 경기 대비해서 9자리 바꾸면서 큰 폭의 로테이션, 지금 주중주말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을 대처하는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아끼는 어떤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전에서는 주민규, 이규성, 루빅손, 보야니치, 이명재 이런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심상민은 전반 7분 만에 코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명재가 있는 만큼 크게 무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수술을 받은 서령우보다는 이동경의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날 켈빈이 이동경이 맡았던 어떤 크랙 역할을 대신 해줄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으면서 슛, 접으면서 크로스 이런 장면이 몇 장면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강원은 2연패 뒤에 승무, 최근 3경기에서 8골 내준 수비는 무척 불안하지만 같은 3경기에서 7골 넣은 화력은 괜찮습니다. 양민혁이 그간 1대1 찬스를 많이 놓쳤었는데 최근에는 골무답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이상원까지 침묵을 깼고 야구까지 자신감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골이 나올 루트가 더 다양해진 느낌입니다. 최근에 수비가 불안한 울산 수비진도 경계를 해야 될 강원의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웰링턴 가브리엘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풀백 이유현은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이유현이 돌아온다면 풀백에도 변화를 줄 여지가 생기고요. 윤정환 감독은 김영빈이 정상 컨디션이 됐다는 판단하에 최근 2경기 연속 김영빈 강투지 센터백 조합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전문 수비수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센터백으로 포변을 했던 이기혁의 활용법에 대한 아마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앞선에선 그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고 지난 경기에선 후반에 교체 투입했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 중미 선수인데 지금 윤정환 감독이 중미 듀오는 활동량이 많은 선수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틀을 과연 이기혁을 깨고서 그 틈 안에 이기혁을 넣을지 아니면 이기혁을 다시 센터백으로 투입할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맞대결에서 울산이 홈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윤정환 감독의 새로운 어떤 빌드업 축구의
벽을 느끼게 해준 그런 경기. 동시에 윤주환 감독이 그 강원과 함께 맞불을 놓을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가져간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윤주환 감독은 작년 8월에 홍명보 감독과의 첫 지략 대결에서 홈에서 2대0 승리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안고 이번에도 맞불을 놓을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울산 맞춤 전술을 구상했을지가 궁금합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김영빈, 울산 김영권으로 하겠습니다. 두 센터백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네, 같은 시각 광주는 광주 축구전용구장으로 전북 현대를 불러드립니다. 주중 울산에 승리하면서 상승권인 6위까지 올라선 광주, 그리고 3연패 늪에 빠진 전북의 맞대결인데요. 흐름 자체는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낸 광주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4경기 중 승리한 3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고 그 선제골을 간신히 지키는 축구를 했냐? 그게 아니고 그 경기에서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확실하게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9골, 앞서서 강원을 말씀드렸는데 강원과 광주가 최근에 아마도 득점 맛집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전북은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지금 무득점 중이고요.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3실점을 하면서 공수가 모두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12경기 연속 정경기 지금 실점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지금 따라주지 않는 상황인데 박진섭이 지난 수협전에 돌아와서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보아탱이 퇴장을 당하면서 박진섭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재 감독 대행은 이번 경기에 지금 보아탱이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는 만큼 이수빈 파트너로 또 누구를 세울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격 쪽에선 박재용이 모처럼 기회를 잡아서 마수고리 골까지 터뜨렸죠. 아마도 또 한번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고 지난 경기에서 선발에서 빠진 송민규 복귀 예상되고요. 에르난데스는 여전히 부상인 만큼 이선은 22세 자원인 전병관에게 아마도 다시 한번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이희균이 부상을 당한 첫 경기에서 지금 울산을 잡으면서 광주는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후반 교체로 들어간 중미 박태준, 이강현이 나란히 시즌 첫 골을 뽑아냈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엄지성과 그리고 정호연을 투톱으로 놓는 깜짝 변칙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또 어떤 변칙 전술이 나올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모두 다른 선수가 넣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한 박태준은 이날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좀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센터백은 솔직히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 개막한 이후에 6개의 조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변준수, 포포비치 처음으로 센터백 듀오를 나섰는데 근데 실점한 이후에 포포비치를 안영규와 교체한 걸 보면 이번 전북전은 또 바뀔 수 있겠다 싶고요. 지금 광주가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실점이 0.92, 근데 올 시즌엔 1.67로 크게 늘었거든요. 아마 이정효 감독은 지금 수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것 같고 허율은 부상은 아니어서 이날 엔트리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최근 안정환 유튜브에서 전북을 까다로운 팀이라고 칭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을 상대로는 3연승 예상 외에 어떤 상성을 보여주는데 전북을 상대로는 3연패 중이거든요. 부임하고 코리안컵 포함해서 지금 전북 상대로 6경기에서 1승 5패입니다. 그런 만큼 전북을 상대로도 징크스를 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올 시즌 5승 중 4승을 지금 홈에서 따냈는데 홈 이점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반면 전북은 최근 원정 5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지금 득점을 하지 못한 어떤 원정 부담을 떨쳐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정호연, 전북 전병관으로 하겠습니다. 나이는 아직 젊지만 가장 폼이 좋고 비중이 큰 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2연패 빠졌던 수원FC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을 상대로 3대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홈에서 당했던 연패였기 때문에 기사가 좀 꺾였나 싶었는데 전주성 구단 창단 이후 전주성 첫 승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침착한 김은중 감독이 굉장히 격한 리액션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귀중한 승리라는 거겠죠. 세븐 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몬레알을 비롯한 최전방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후반
2승으로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면 뭐 좀 본인은 선발 출전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약간 좀 드러내는 모습인데 저격은 아니라고 네. 또 따로 인터뷰했죠. 네.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성과를 좀 얻는 그치. 모습입니다. 네. 예. 다만 최근에 실점이 많은 것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3경기에서 연속 2실점 중이고요. 최근 10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클린시트가 단 한 번뿐입니다. 초반에는 수비가 좋지 않았는데 네, 조직 자체가 막 무너지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점이 많다는 건 지금 안정된 축구를 구축하려는 김우중 감독의 구상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거든요.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손 FC는 이광혁, 이준석 정도가 부상인데 출전 여부는 주말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은 제주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3연승 그리고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막판 실점하면서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이 극장골만 넣어봤던 박태환 감독이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당한 거지. 네. 한 게 재밌었어요. 예. 그래도 포항의 경기는 확실히 견고합니다. 박찬혁이 입대에도 불구하고 전민강, 이동희가 상당히 잘해주면서 완델손, 신광훈으로 구성된 포백도 워낙 좋고요. 무엇보다 황인기가 든든하잖아요. 진짜 국밥 같은 활약. 네. 오베르다 한창이도 좋고요. 고민은 공격입니다. 조르지가 계속 안 터져요. 양팀 다 공격이 문제네요. 예, 공격 수액이 14경기 0골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제카도 15경기에 3골밖에 없기는 했는데 조르지는 최근에는 좋았던 경기력도 조금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 이선 공격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지난 경기는 뭐 홍윤상도 터졌잖아요. 그래도 역시 전방에서 골이 들어가야 하는데 허영준도 지금 경기력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슈팅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를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좀 임팩트가 좋지 않더라고요. 박태하 감독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포항은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최상위 스쿼드입니다. 지금 11경기 무패 부상자도 없고 포항 관계자가 농담조로 그러더라고요. 평화롭습니다. 야. 이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1대1로 비겼습니다. 재밌는 게 양 팀이 지금까지 한 14번의 대결 중에 첫 번째 무승부였습니다. 근데 양 팀이 다 극장골 장인들이잖아요. 수원 FC는 75분 이후 득점이 전체 득점의 50%가 넘고요. 포항도 47.4%, 뭐 비슷하네요. 사실상 50%입니다. 실제 극장골로 얻은 승점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두 팀입니다. 그래서 두 팀의 대결은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원 FC에서는 지난 전북전 멀티골의 주인공 이승우를 주목해야겠고요. 포항은 강원전 해트트릭 후 침묵 중인 정재일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전반에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3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립니다.